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코리니 분들을 위한 좀 꿀팁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아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어떤 분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부분을 아마 배우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반에 좀 배웠다라고 해서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보다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형태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 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성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이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 대비를 보고 매력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한 매력을 순수하게 느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것인지, 성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를 꼭 잊지 않으신 상태에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순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2, 3, 4 등등 여러 가지 가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수익률 추이를 본인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보다는 약간 현실성 있는 추이에 대한 그런 수익률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18, 19, 20 그리고 그 전에 17 시즌, 16 시즌까지 저는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느꼈던 거는 평균적인 배수예요. 5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평균적인 배수로는. 근데 5배 이상이 나오려고 하면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게 나와주지 않고서야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대비에 대한 배수는 5배 정도로 설정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누적 데이터 경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목표 기간도 중요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특정한 기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연령 대비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제 시청자 추이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대신에 가장 분포도가 높으신 분들이 거의 40대에서 60대 사이이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은 다 그것에 따라서 또 성향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또 처한 환경이나 그리고 나의 여유 부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환경이란 건 내가 해야 되는 시점이고 자녀를 낳은 시점이고 자녀의 진학 부분이나 아니면 뭐 학교를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야 되는 그런 뭐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환경도 있겠죠. 뭐 그런 측면을 다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목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으로 넘어갔었을 때에 대한 요새 뭐 월세 비용이나 아니면 보증금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부족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회사를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거를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복지가 약간 좀 부족한 회사들이 있는데 성장 기반형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또 놓쳐가지고 본인의 커리어에 좀 영향을 끼칠 만큼에 대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또 결혼도 타이밍인데 자칫 물려져 보다 보니까 시간은 되게 길어지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기다려주진 않죠. 네, 그런 측면.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 기간까지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투자 경험입니다.
과거에 주식을 했는지 아니면 채권을 했는지 펀드를 했는지 ETF를 했는지 아니면 기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 경험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이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 부분에 있었을 때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운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운을 제외하고 평균치로 보게 되면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복불복 형태에 대한 운을 제외하면 평균치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밑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투자 경험이 얼마만큼 내가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공부를 좀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많이 있으면 본인의 노하우를 일부 접목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코인에 좀 접목이 가능한 부분만 도려낸 다음에 좀 적용을 시켜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경험이 많다라고 해도 이 투자 금액이 크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막 이러하거든요. 왜 심장 박동수가 왜 이렇게 막 주파수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작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투자 금액도 본인의 투자 경험 대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칙은 진짜 기본의 기본의 기본을 준수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은행권에서 뭐 바티슈랑스 상품이나 아니면 증권에서 뭐 선물이나 뭐 이런 뭐 옵션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목적과 그런 걸 왜 조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의미 부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형태를 다 갖췄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한 명확한 금액과 산출되어져 있는 어, 기준, 스탠다드가 딱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 그 해당에 있는 기관과 금액과 투자 성향과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한 상태에서 이제 코인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입문까지 가기에 7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게 좋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인 정보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쪽이 카페 또는 해당 텔레그램 또는 해당 블로그 또는 어 하나를 더 뽑으면 뭐 커뮤니티 쪽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쪽에 대한 소식이 가장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에 있는 또는 다수에 있는 단톡방에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 받았던 소식 중에 하나가 최근에 퀀텀이 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22%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수합을 해서 퀀텀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또 증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 비율이 1대 4.85 비율로 해준다라고 해서 그만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퀀텀이 원래 있는 프로젝트 대비에 있는 방향성 대비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내가 많이 와닿는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은 이런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쪽의 커뮤니티 쪽이나 이런 소식 통해서 나온다. 근데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 트위터 소식입니다. 잭도시가 운영하는 이 트위터 소식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문을 보셨으면 자기의 생각을 좀 녹이면서 보셔야 돼요. 녹인다라는 거는 약간 여기에서 흡수를 해서 좀 추출을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좀 짱구를 돌려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곧대로 보면은 그게 안 됩니다.
국어 있었을 때 이거에 따른 숨은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게 이것에 따른 숨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글쓴이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트위터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블록체인의 산업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먼저 글을 쓰시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 와전되는 건 거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번역하기에도 귀찮고 뭐 그렇다고 하면 커뮤니티를 좀 이용하다든지 아니면 해당 뭐 텔레그램을 이용을 하든지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낸 부분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BTC 마켓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도미넌스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BTC.D 트레이닝 뷰에서 BTC.D .D만 해주시면 다 나와요. 뭐 XRP.D 이더.D 뒤에 D만 넣어주시면 다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비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부분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는 오히려 스위칭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네, BTC 마켓으로 스위칭이 많이 됐다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나는 비트의 개수를 뺏기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많이 흔들린다라고 해도 난 여기서 남을 거야. 어떻게 해서 남고야 말겠어요. 그게 넘어져 있는데 지금의 현 시점으로 보게 되면 도미노스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려왔었을 때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갔는지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조금 더 가요. 왜냐하면 기존의 도미넌스가 한번 붙었던 애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빠져준다라고 해도 다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나머지 있는 잔금을 다 거기에서 스위칭 되어져 있는 그 도미넌스를 다 빼진 않아요.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대비보다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도하고 지금이 많이 올라왔던 코인들 위주로 웬만하면 중형급, 대형급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도미넌스가 또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못 갔던 또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던 코인들은 꽤 후행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적인 부분을 좀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는 놈이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내 건 언제 가냐라고 하면 하반기 패턴이나 아니면 거의 여름 패턴이나 늦은 봄 때 좀 후행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도미넌스 스위칭으로 넘어갔던 물량은 다 이유가 있는 물량들입니다. 그걸 꼭 이해를 꼭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퀀텀이 또 센 부분도 보게 되면 BTC 마켓에서도 이게 크죠. 그러면 실제 BTC 마켓에 있는 이 차트가 도미넌스랑 동일합니다. 제발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스위치 물량이 여기에 비트 가지고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비트 자체에서 알트를 사는 구도이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악재일 때는 여기에서 한번 팔고 한번 두 번 파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비트가 여기서 한번 팔아요. 그러면 알트는 한번 팔았으니까 여기서 일단 밀리게 됩니다. 그쵸? 비트를 뺐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트를 한번 더 빼요. 그러면 테더가 됐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아마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물에서 후행으로 또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펀딩비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작용이 나오냐? 일단 한 번 밀렸어요. 근데 비트는 한 번밖에 안 뺐죠.
예, 출금이 한 번밖에 안 됐지만. 근데 여기서 한 번 뺐으니까 한 번 추락. 그리고 두 번에 있는 선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니까 후행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어, 저기 법정화폐와 테더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효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 효과인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적은 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호가가 더 빨리 내릴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제가 인터넷이 느려서 지금 호가가 안 보이는데 호가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 진짜 적은 거 같은 경우에 뭐 10개밖에 없어. 여기도 10개밖에 없어. 근데 나 이번에 물리고 싶지 않아. 그냥 청결에 내놨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쭉쭉 30%씩 밀리는 거는 시총이 가볍거나 유동성이 적은 거 위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좀 아셔야 돼요. BTC 마켓이 차트가 좋은 부분은 도미가 좋구나 라는 걸 비례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 위주로 지금 BTC 마켓에서 차트가 좋은 위주로 체킹을 하셔서 알트를 사시는 형태로 가셔야지, 내가 물렸던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것은 좀 별개로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물렸던 코인이 조금 도면서 꽤 많이 회복을 해줬어. 그러면 그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대부분 중기 패턴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아직도 중장기 이평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본의 기본 중에, 이건 주관적일 수는 없어요. 차트를 볼 때도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장기 이평선 다 정비율로 돌렸냐, 해당 거래량이 늘어났냐, 이거는 뭐 업비트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바이낸스나 OK 쪽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거래량 추이와 그리고 호가의 유동성 차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물에 만약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쪽은 펀딩피까지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장기 이평선이 좀 가까워졌던 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꿀팁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런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봅니다. 예, 거꾸로 돌려서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차트 방송을 따로 해가지고 올려놨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보다 말이 좀 더듬더듬 거리고 영상의 질도 나쁘고 되게 재미없게 찍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예,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거의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는 영상들도 따로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쉽게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대신 아마 보기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찍어야 되는데 과거에 찍었던 게 조금 불편해도 너무 그때 잘 찍어놔서 지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쓸만하다라고 저는 자칭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꿀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매번 이, 비, 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는 안 사고 불장일 때, 이 빨간불 들어올 때만 사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반대라니까요. 여러분들 퍼센티지로 올라가, 퍼센티지로.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 5배 올랐죠. 근데 이 5배 5,000원에서 30% 떨어지는 효과와 1,000원에서 30% 떨어지는 효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일봉이 아니고 그냥 주봉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은 교육 방송으로 만드는 부분이 크니까, 보게 되면 이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째인데, 이 9주째 때부터 떨어지는 폭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벌써 8주 동안은 뻘짓거리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이 한 방의 장중에 한 방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 올라가는 거는 너 되게 버겁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원래 코인이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냐? 아직도 완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초반부를 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 구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률 추이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거의 뭐 주식 시장만큼만 움직이던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덜 움직이던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의 지금 시점에서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급라시에 사야 되는 그 논리가 이런 겁니다. 물론 야, 네 말대로 그런 시점이 안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때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야, 그런 시간대가 언제 있어? 계속 올라가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한 번씩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에 있는 시간에 너무 이 코인 시간이 너무 얽매여져 있으면 진짜로 그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게 너무 매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가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를까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견뎌내셔야 돼요. 그게 투자 경험에서 또 비롯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셨겠죠? 그리고 또한 이 방식이 왜 나쁘지 않냐면 과거 패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과거 패턴으로 되게 어, 되게 제 컴퓨터가 인터넷 속도가 완전 똥인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일봉이라고 칩시다. 일봉이라고 쳐도 자 오른 만큼에 대한 추이가 무려 6일 동안 올라났던 거를 한 방에 회귀하는 현상이 나와주긴 하는데 만약에 이때 내가 샀어. 끝점은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 때 샀다고 칩시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짧게 짧게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면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윙으로 가져간다라고 해도 한 번쯤 이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짤짤이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어, 아주 기본적인 기본 룰로 쓰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짤짤이용이 아니다라고 해도 평균 이 시점보다 약간 위에 있는 1,500달러 선에서 만약 샀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 기간 동안 이런 기간에 와도 나는 얼마 물리지 않았으니까 존버가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뺐다라고 해도 이 기간에 있는 이 차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불타게 여기에서 불타기를 하면 기간차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놀게 되면은 이런 기회 같은 걸 주고 아 지금 좀 애매하니까 좀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팔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온다라는 겁니다. 안 올 것처럼 보여지지만서도 과거 2017년도 때도 줬어요. 안 줄 것처럼 해도 줍니다. 다 줍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장중에 많이 흔들리고 여기에서도 했지만 이런 기회가 많이 와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런 기회에 있어서 짧게 짧게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렸다라고 해도 한동안 이 기간에 있는 이 추이를 보십시오. 못해도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샀다라고 해도 이 기간 추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무려 1월 중순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이 가격대는 거의 여기에서 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꼭 그럴 수는 없겠죠. 이렇게 또 더 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현금 비율도 최소 못해도 10%는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현금을 남겨두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리고 현금은 무조건 10%, 최소 못해도 10%에서 최대 20%까지 남겨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걸 언제쯤 쓰냐? 모든 유튜버, 제 것만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저는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중립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 분들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어떤 기사를 보시고 어떤 커뮤니티를 보고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해당에 있는 이 현금을 언제 쓰냐면 악재가 몇 개인지 노트에다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을. 그러면 3개가 나오는지 2개가 나오는지 1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눠서 쓰라는 거죠. 날짜도 다 나와주고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언제 이때 뭐가 있다, 뭐가 악재가 나왔다,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해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기록을 해놨다가 현금 분배 방식을 쪼개서 그때만 집어넣어도 코인에서 절대 그렇게 많은 형태로 물리지 않습니다. 한번 물렸을 때에 대한 손절 범위도 설명을 드리면 최대 5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최대 50%. 이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왜냐? 50%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배, 60% 3배, 70% 4배, 이제 막 거의 배수가 거의 승수로 올라갑니다. 90%가 되면 9배예요. 9배. 거의 10배에 가까웁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거의 제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저는 그래요. 코인을 하실 때는 평균 알트코인 특히나 약간 좀 가벼운 코인을 하게 되면 30%에서 45% 사이 정도 때마다 그런 시점이 도게 되면은 이때 매도를 때리는 것보다 내가 이 코인에 보고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신 다음에 물을 타는 시점으로 분배를 조금 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크게 잡으시고 쉬면서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만 하시건지 아니면 이더를 하실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가벼운 코인을 할 때는 현금 비용을 좀 그거를 좀 조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목표 수익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간다 하다가 못 파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꿀팁 중에 하나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당장은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게 유망하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 기억을 해놔라. 그러면 못해도 올해에는 그런 코인들이 수혜를 보지 않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각보다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WBTC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쪽이 되게 많이 호재를 많이 받기도 했죠. 그리고 그쪽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았던 코인들도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래핑 코인이나 디파이 쪽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나왔던 소식은 2018년도 하반기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뒤에 그게 이제 본 궤도점까지 올라오게 된 부분입니다. 물론 서포팅 해줬던 거래소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보실 때도 잘 보셔야 된다. 그것도 이게 트렌드도 코인의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렌드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렌드냐 아니냐를 좀 잘 구별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소식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CEO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EO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CEO 마인드가. CEO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코인도 투자하면 안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좀 시끄럽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쪽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딱 특정 코인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전에도 언급을 하기는 뭐 했으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거의 다 대충 알아먹었겠죠. 대부분 시간도 소중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시간에 대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잠재되어져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놓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절한 돈이 있어서 약간 부족하면 나머지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대출로 해가지고 나머지 거를 또 꿈을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데 아예 제로가 되면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뭘 하기도 어렵고요. 모든 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CEO 마인드 부분을 좀 잘 보시고 해라. 너무 이쪽에 쏠려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 회사가 정말 이뻐 보이고 내 새끼처럼 보이지만 내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항상 얼르고 달리는 게 아니고 회초를 들면서 바른 길로 가게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내 방향과 달라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자르고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랬던 주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신라젠, 뭐 헬릭,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있는 회사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 한쪽에 치우친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쪽에 너무 맹신하고 신념을 가져버리면 그 신념이 정말로 무섭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소식 부분을 다 주워 담고 자기도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거지. 잠깐 이 운도 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 언제든지 그 돈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너는 운 때문에 벌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과 결정력이 없이 그 돈을 그냥, 그냥 들어왔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그런 중심이 단단해 있고, 뭐 투자 경험이나 이런 게 단단해져 있으면 그게 쉽게 흔들리진 않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볼 때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걸 조금은 중립으로 좀 보면서 그리고 다반면으로 좀 보시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시즌마다 코인이 어떤 코인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매번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투자 패턴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 찍어놨던 건 제가 다 지키는 원칙 중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랑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에 몇 명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랑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수익만 나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깨부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이 내가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경험치도 상당히 소중하고 그 자기가 했던 그런 투자 철학도 잘 맞다라는 거죠. 그걸 잘 키워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쉽게 돈 번 돈은 쉽게 나간다. 그리고 또 여기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재투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카지노 형태처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만에 대한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지킬 수 있는 방식이 생긴다. 그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투자이든 간에 코인 말고도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비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보게 되면 똑같은 짜장면 집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핑이 많이 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해야지 직성이 풀려서요. 제 주관대로 하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짜장면을 파는데 이쪽은 매출이 좋게 나오고 이쪽도 똑같은 업종인데 이쪽 매출이 별로 안 나옵니다.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는 방식에 대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벌고 누구는 벌지 못하는 거 참 신기하죠. 같은 업종에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내 직장에 다 했고 내가 업종을 똑같은데 다닌다라고 해도 내가 모르는 아주 워라벨에 모르는 회사인데 중견기업인데 저기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정말 좋은 회사가 있어. 근데 거기는 입소문이 안 나는 회사야. 근데 조용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지. 근데 그쪽에서 진짜 꿀 빨면서 그렇게 월급을 똑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회사를 그런 회사들을 몇 군데를 봤어요. 나는 뒤지게 힘든데 똑같이 월급을 받아. 상대적 발달감을 받는 순간 언제냐? 내가 알았을 때 받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야, 왜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너는 벌고 나는 못 볼까?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본인이 모든 돈을 벌 때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썼다라는 게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만큼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건 시간적 소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소비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게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관심 1도 없으면 그런 기회조차 주지를 않죠. 로또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이고요. 이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무수한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그만큼에 대한 돈벌이 부분이 막다하게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고요. 다 그런 등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보면서 어, 어떤 코인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어떤 게 올해 제일 많이 트렌드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본인만에 대한 원칙을 잘 지켜냈는지 과거와 그 과거 대비도 기존에 존버했던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작년에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잘 지켜졌는지 그런 걸 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잠깐 뻘소리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코인 시장에서도 정말 얻어갈 게 많은데 누군가에 대한 그런 손가락질에 휘둘리지 마세요. 네. 만약에 그렇게 휘둘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기회에 대한 수익률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비아냥대고 그랬던 사람들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물론 알트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의미적인 차원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가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로.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게임입니다.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이긴 게임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시장이 존재하냐 아니냐 먼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주관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면서 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정보를 같이 주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돈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억 단위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영상을 같이 찍는 이유도 내 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처럼 가볍게 찍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누차 실시간 방송을 보셨음에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유독 내 코인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비트가 아까도 그 원칙을 아시면 알 수가 있는데 내 코인 이게 주식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이 마켓과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개별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다 연동이 되어져 있죠. 비트가 못 가면 같이 못 가는 형태입니다. 아셨겠어요? 근데 꼭 내 소식 것만, 내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실 때도 순번이 있습니다. 비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비트의 도미넌스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거를 보는 거예요. 내 거에 또 원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거의 도미넌스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 있는 만약에 등록되어져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면 그거의 펀딩 피도 보시고 거기에 유동성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원화 현물 거래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이 보시고요. 근데 꼭 내 것만 꼭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독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좀 재미가 없긴 하죠.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아마 오늘 방송 올라갈 때 저녁에 잠깐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건데 꼭 그런 건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내 코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살아남을 이 생태계가 존재하는지가 나는 중요했거든. 2018년도 때에 혹시나 모를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생태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체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에 대한 공부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생태계가 왜 존재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해당 블로그에서 다 써놨고 왜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2018년도 방송 때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그만한 부분에만 너무 관심을 보는 게 좀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의 생태계에 문제가 없으니까는 이제 개별 소식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죠. 시간은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뭐 넋두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싶은데 이 네이버 블로그 쪽은 시스템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해외 접속이 되려고 하면 자꾸 튕기더라고요.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어거지로 들어가야 2, 30분 내버려 둬야 한번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글을 쓰고 싶지만 쓸 시간도 부족한 거니와 두 번째로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유튜브에서 많은 웬만하면은 좀 이 분량을 줄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 실시간 방송 못 하니까 그런 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스테이블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 위주로 뭡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테더, 이더리움 그냥 찝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이더리움 그리고 트로 많이 찍어냈다고 하죠. 그리고 옛날에 이오스 잠깐 찍어냈고 오미세고 이런 코인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USDC 쪽에 이제 앞으로 찍어낼 코인들 좀 관심을 갖자. 정말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인터체인, 뭐 폴카닷, 뭐 코스모스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과 이 A라는 코인과 B라는 코인을 연결해주는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디파이 코인 쪽 그리고 올해의 개별 호재로 나가려고 하는 뭐 오늘 퀀텀에 대한 소식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한 방에 있는 소식들 뭐 폴카닷이 뭐 2분기 3분기에 그런 소식 뭐 메인넷에서 한다 뭐 그런 거 우리 매번 주구장창 했던 그런 소식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연합으로 하는 그런 측면과 또 신탁사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래에 대한 지갑 이동수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내 중형 코인이나 중대형 코인의 고래의 지갑수가 증가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많이 떠나갔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내 코인이 못 가는 이유가 도미넌스 쪽으로 넘어갔던 건 그 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움직였던 이유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오히려 좀 덜 움직였던 거는 늦게 가려고 하는 습성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측면이 조금 짙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라.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지금의 스탠스 추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게 되면 폴카닷이나 체인링크나 뭐 테조스나 그 다음에 뭐 라이트코인이나 코스모스나 네오나 카이버 네트워크나 오빈세거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그 다음 비체인이나 저기 어디냐 질리카나 그 다음에 쭉쭉쭉쭉 보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예. 보게 되면은 또 보게 되면 뭐 BAT나 퀀텀이나 스텔라나 그리고 에이다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뭐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쪽은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한 것 중에 그나마 정말 위험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쿼크 체인이나 룸 네트워크나 뭐 앵커 정도, 램이나 한 요 정도까지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